마트에 갔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샀던 채소 가격이 갑자기 두 배로 뛴 거 보고 깜짝 놀란 경험 혹시 없으세요? 왜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이렇게 예측도 못하게 널뛰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요. 데이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양파만의 문제인가요? 사과, 배추, 심지어 계란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들 가격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지 않나요? 어떤 해에는 양파 가격이 100% 이상 폭등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사과 가격이 40% 넘게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우리 모두의 지갑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문제, 식료품 가격 롤러코스터 현상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쵸. 이 가격 불안정성이라는 게요, 생산자인 농민들의 소득을 위협하는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 가게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식료품은 필수품이라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확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격 변동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들어온 전통적인 설명은 바로 공급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죠. 갑자기 닥친 가뭄이나 태풍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질병이 돌아서 공급이 확 줄었다는 그런 소식들이요. 이런 공급 쪽의 충격이 가격 변동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만약 공급 문제만 해결하면 이 가격 롤러코스터가 멈출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급만 쳐다보는 건 마치 퍼즐 조각의 절반을 아예 보지도 않고 전체 그림을 맞추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숨겨진 나머지 퍼즐 조각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수요, 다시 말해 소비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 바로 그게 거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우리는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 날씨는 어떤지, 예상 수확량은 어느 정도인지, 공급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실시간 구매 트렌드나 급증하는 온라인 쇼핑, 또 식당이나 가공업체 같은 B2B 수요는 거의 깜깜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공공소비 데이터는 너무 느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대부분 1년 단위로 발표되니까 이미 유행 다 지나고 뒷북치는 셈이고요. 또 가정 간편식 공장이나 식당 같은 대규모 수요처의 데이터는 쏙 빠져 있길 쓰고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이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점은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이 바로 소비 관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비 관측.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소비를 관측하자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모아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미래의 수요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이 소비 관측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소비자가 뭘 얼마나 살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요. 둘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가 훨씬 더 똑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셋째, 실제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춰서 우리가 겪는 이 지긋지긋한 가격 롤러코스터를 멈추는 겁니다. 그럼 이런 멋진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즉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체계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기반을 다지고
점차 이커머스 같은 민간 데이터를 끌어들여 분석 대상을 넓힙니다. 그리고 관측하는 품목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서 아주 정교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로드맵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민간 기업,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한테서 배우자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기존 공공 데이터가 1년 전 과거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실시간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할인 행사 같은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내일 팔릴 물량을 예측하고 주문합니다. 바로 이 예측 능력을 우리 식량 시스템 전체에 도입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우리 삶이 직접적으로 나아진다는 겁니다. 매달 식료품 예산을 짜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고요. 팔리지 않아서 버려지는 아까운 농산물도 줄어들겠죠. 또 우리가 원하는 신선한 식재료가 품절되는 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공급과 수요라는 거대한 퍼즐. 우리는 지금까지 퍼즐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 숨겨져 있던 소비라는 나머지 절반의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과연 이 데이터의 힘으로 우리 식탁의 불안정성을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이제 막 우린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